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새누리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과 대선 불복을 선언한 장하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초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제명안을 명의해서 제출한 건데요. 한겨레는 이를 들고 어제자 사설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대통령한테 쓴소리 좀 했다고 의원직 제명에 칼을 빼어든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신상태, 새누리당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뉴스의 중심이 된 양승조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양승조 의원입니다. 예, 네. 여러 공세에 시달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다라는 인사가 조금 겸연쩍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진 못하고요. 예.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암살이니 또는 언어살인 운운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 또 새누리당은 의원직 제명으로 호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네네. 그 발언을 암살 운운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왜곡하고 침수 봉대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왜곡과 침수 봉대의 극치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상황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겁니다. 예.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아니면 또 종북몰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신부님들, 목사님들, 또 스님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이런 시국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오만과 불통, 독선을 던지고 국민 곁에 들어와서 이런 예.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주십사. 그리고 충정해서 드릴 말씀이 발언의 진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럼 암살 운운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취지를 왜곡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왜곡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예. 엄청난 조장이죠. 예. 왜냐하면 암살운이라는 자체가 그런 용어는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조장했다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 지나친 예. 이야기고 과장이고요. 그거야말로 저에 대한 언어살인이고 인격이란 심한 인간으로서 금도를 넘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예. 예. 청와대 정무수석 이정현 수석이 그제 오전 브리핑에서 그건 망언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고 난 뒤에 반나절이 지난 6시 다 돼서야 다시 또 20여 분간 격정적인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나절의 텀을 두고 다시 발끈한 이유가 한간에서는 윗선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속사정은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한 제가 발언한 내용이 한 2분짜리가 안 되거든요. 예. 2분짜리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 발언의 진위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또 그렇게 격정적으로 청와대 정부 공보 수석이란 분이 예.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격정적으로 쏟아내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저 국회의원은 저 자신에 대한 겁박이고 협박일 뿐만 아니라요. 또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또 국회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로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지 마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망언은 지가 한 게 망언이 아니고 우리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 말씀, 태도 이것이야말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네네. 제명안을 제출하면서 언급한 것이 헌정 질서를 중단하게 만드는 사태의 발언이고 또 국회의원이 지켜야 되는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강 부의자 해석도 유만부동이고요. 예. 도를 넘은 거지. 어디에 그게 헌정 중단 내지 헌정 개수 유린하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헌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물란행위야말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이 국회 물란행위고 헌정 중단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제명 사유로 들은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국어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제명 사유라고 봅니다. 예.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명 결의안이 제명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 정말 어처구니없는 죄라고 예. 생각해요. 예.
제명 결의안이 절차를 통과해서 결국은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성사될 가능성을 떠나서요. 예. 제명 결의안을 냈다는 자체가 저는 참 놀랍다. 예. 이분들이 그 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놀랄 뿐이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수당 인포로서 제명을 하려면 해라. 예.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을 했듯이 네. 제명하려면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예. 그런 그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방금 주신 말씀으로서 대답을 주신 것 같긴 하지만요. 어제 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의원으로 충원을 한 것이다. 사과할 용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네네.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과를 할 마음도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과할 만한 그 발언한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대통령께 충원을 한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이거보다 더한 그 충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또 더구나 오만과 독선, 불통에서 벗어나서 국민 곁으로 들어와달라. 이런 충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뒤말 자르고 한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 또 정부의 전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위원님의 충원을 박근혜 대통령은 받아들이시지 않나 봅니다. 뭐 언급이 있었어요. 그 새누리당 제명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다. 국민께서 알아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를 직접 겨냥하셨는지는 모르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런 정쟁을 유발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현재 만약 국론이 분열되고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저는 그 가장 커다란 중심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저는 적정한 자세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한 발언이 뭐 정쟁을 유발한다든가 국민 분열을 했다보다는 오히려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어떤 국민과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김한길 대표는 당과 이해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인터넷 여론이 뭐 상당히 뜨겁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한길 대표님 말씀이 진행은 이럴 겁니다.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 발언이 당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좀 삼가해라. 이럴수록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또 화합하고 단결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일 텐데요. 김한길 대표님 말씀은 저는 진위는 적정한 발언이라고 보여주고요. 특히 뭐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질책하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직접적인 질책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당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말씀들을 주로 주십니까? 글쎄 뭐 전체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그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저에게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시고요. 네. 또 발언 적정했다, 정확하고 잘했다 이러면서 동료로서 함께 이런 상황에서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자 그런 주로 격려와 그 말씀이 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최고위원으로서 향후의 당의 민주당의 대여 노선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민주당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죠. 일단 정국회를 앞두고서는 그 민생 예산 확실하게 챙겨서 민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민주당 역할을 하자 그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이런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 국기 문란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자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국정원 특위를 통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와 책임자 처벌을 가져오는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자. 그런 그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저는 그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 협조할 건 100% 협조한다고 보여주고요. 다만 그 국기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어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보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뭐 발언에 대해서 전반적인 앞뒤 상황을 여쭤본 거라면요. 그 지금 현재 국정원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네네. 또 한간에서는 그 특검과 관련된 사안이 궁금하거든요. 그 특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십니까? 특위가 지금 현재 공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특위에 합의한 자체가 특검을 무용하게 만드는, 특검 도입을 무용하게 만드는 안이 아니었나, 그런 일간의 우려들도 많은데요. 특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협상 당시 있는 상황이라든가 협상 그 상황을 비춰볼 때는요.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협상이었으면 특위 자체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다만 우리가 여지를 남겨둔 것이 특검의 시기와 범위, 이 문제는 차후 논의하자고 그런 말씀, 협상의 결과인데요.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특검을 포기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 우리가 특검만이 어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 특위에 합의를 하고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실제 네. 지금 최고위원님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해서 특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공전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처음부터 대부분의 여러 시각에서는 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또 몇 가지 명분이 생길 때마다 그걸 이유로 해서 결국은 특위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특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특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여당에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공전 상태를 불러온 게 여러 왕왕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제 발언에 대해서 그런 과잉 반응하고 특위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여당으로서의 전혀 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국정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을 지는 여당이 특위를 보이콧하고 그런 그 특위를 파행시킨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정말 책임을 방기한 행위,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발언을 트집을 삼아서 특위를 중단시킨 것이 특위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왜 새누리당의 뜻대로만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국정을 개혁하자, 이거는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은 특위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들을 기울인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방침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제명안이 제출된 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부마 항쟁의 단초가 됐었던 박정희 시절이죠. YS 네네. 제명 사례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공포 정치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또 위원님께서 발언에 사용하셨던 공안정국 일맥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이거를 제명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을 잃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또 제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코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판, 한국판 메카시즘이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닫으라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판 메카시즘이 횡행이고 메카시즘의 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명의 어떤 사유가 저는 전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제명을 강행하려면 그거는 새누리당의 권리 내지 권한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뒷책임은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예. 더 이상 종북몰이, 공안몰이, 무슨 몰이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데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답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예. 충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하고 같이 제명안이 제출된 장하나 의원, 그 대선 네네. 불복 선언 발언을 문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요.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론을 떠나서 만약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대상으로 제명을 한다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발의하고 탄핵에 참가한 사람은 다 제명해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어떻게 제명사유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정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거지만 작년 12월 19일 날 대선 당일에 예. 이렇게 하면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불복 투쟁 내지 불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 비춰볼 때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대상으로 제명 안을 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그게 난센스고 도를 넘은 지나친 새누리당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